여기 보면 굉장히 절망적이잖아요. 여기 특히 곰팡이가 제일 심한 부분이 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산꼭대기 반지하 빌라. 제가 갖고 있는 반지하 중에 가장 오래된 반지하를 특별히 후랭이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언제 받으신 겁니까? 이게 2015년도에 제가 결혼하는 해에 낙찰을 받은 게 기억이 나요. 네. 한 10년 정도 된 집이네요. 그리고 낙찰을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한 7천 정도에 7천 초반에 낙찰을 받았던 기억이 나고, 대출은 그때 80% 받았으니까 5,600 정도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원래 세입자분이 최근까지 계시다가 뭐 이벤트가 좀 있어서 세입자분이 쓰레기집으로 완전히 만들어 놨던 집이었는데, 설득 끝에 세입자분께서 직접 한 2달에 걸쳐서 짐을 또 사람 써서 한 게 아니고 그 쓰레기를 다 본인이 손수 한 땀 한 땀 챙기셔서 잘 옮겨주시고 지금은 공실로 나와 있는 집입니다. 이 반지하고요, 이 창문이 이렇게 높이 나와 있는, 그래도 꽤 높은, 많이 묻혀 있지 않는 반지하라고 생각은 들어요. 갖고 있는 집 중에서 제일 오래된 연식인데 이게 90년 초가 보존 등기일 거예요. 그러면 거의 이제 한 35년 된 낡은 빨간 벽돌 빌라. 가스 계량기가 이건가? 이거예요. 잠겨 있죠. 그래서 공실이 된 지는 꽤 됐어요. 사람이 안 산 지는. 그래서 집 내부 보면 처참한 상태일 거라고 생각은 저도 기대가 좀 되는데, 제가 겉에는 뭐 수리 돈을 많이 쓰지 않았는데 이 집은 또 굉장히 습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습한 반지하였는데 그 습기를 잡기 위해서 제가 특별한 장치도 해놨거든요. 네. 뭐 들어가서 보기 전에 그거는 외부에 설치가 돼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보여드리면 아마 반지하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한번 그러면 어떻게 좀 조치를 해놓으셨는지 그것부터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이끼가 또 굉장히 많이 보이긴 하는데, 네, 파란 호스가 좀 눈에 띄는데요. 네, 이게 이 계단 밑에 집수정이라는 거를 설치를 해놨어요. 집수정. 네, 그래서 계단 밑에 있다가 보여드리겠지만 한 50cm 정도 구멍을 파요. 그럼 거기에 물이 모이거든요. 그러면 요 바닥 습기를 글로 모으는 거야. 그래서 물이 모이면 거기 수동 펌프, 자동 펌프가 달려있는데 펌프가 물을 끌어올려서 일로 이렇게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럼 그 펌프는 전기를 쓰는 거예요? 맞아요. 전기선도 저기 계단 전등에서 따와가지고 콘센트를 만들어서 거기 전기 모터가 달려있어요. 항상 반지하는 이렇게 이끼가 껴있는 거는 증거가 여기에 습기가 많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땅속은 축축하구나. 그럼 이 축축한 기운이 요 집을 밀겠구나. 그럼 요 묻혀있는 벽면은 곰팡이로 썩어 들어가겠구나를 이 외부에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초록색. 맞습니다. 근데 요 집은 제 집이 아니어서 요 집주인분한테 죄송스럽긴 한데, 제 집은 더 처참하거든요. 딱 여기 구분이 되네. 내 집하고 옆 집하고. 제 집은 거의 정글이니까 저기 풀도 많이 자라있고 이끼가 돼 있으니까 저 이따가 내부 가서 보면요, 저 묻혀있는 면 쪽이 훨씬 더 심할 거거든요, 곰팡이가. 그래서 저기를 나중에 방수 처리, 우레탄 방수나 아니면 방수액 아니면 이 시멘트 몰타를 새로 하는 거예요. 저걸 걷어내고. 그러면 분명히 효과가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사까지 줘가지고 물도 잘 빠지게 흘러나가게 하면 이 반지하 습기 잡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부분인데 안 하고 있죠, 지금. 왜요? 이 내부를 이따가 보시면은 저의 마음이 조금 더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전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의욕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보면 펌프가 있죠? 네. 펌프가 보면 물이 좀 고여 있어요. 이 바닥 습기가 여기로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펌프가 물을 차면은 물을 빼는 건데 물이 다행스럽게도 많이 안 고여 있네. 이게 효과가 되게 좋아요, 습기 잡는데. 그럼 이 독을 판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시멘트 면이니까 또 파기가 되게 어렵긴 한데, 네. 설비하시는 분들 찾아보면 한 100만 원 초반이면 해주는 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기 따는 것까지 해야 되니까 네. 한
한 1, 20만 원 더 생각해야겠어요. 센서 등이랑 전기는 따와가지고 한 거니까. 이게 원래 이 정도 이렇게 관리가 안 돼 있는데 이 정도보다는 훨씬 컨디션은 안 좋았던 집이긴 하거든요. 원래 냄새도 많이 났고. 원래 여기도 또 쓰레기가 완전 난리가 나 있었는데 이 옆집 분이 낙찰 받고 여기 정리도 다 해주시고 여기 페인트까지 새로 해주셨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한 분. 따로 인사드리지 못했는데 다음에 뵈면 그때 인사 한번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거미줄. 아, 여기 냄새도 많이 나고. 아니, 저는 몇 번 왔다 갔다 했던 집이어서 익숙하긴 한데. 전체적인 컨디션은 처참한 상태죠. 이렇습니다. 네. 그 공실로 놔둔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공실로 제가 의도해서 놔둔 건 아니고, 원래 세입자분이 여기 제 나이 또래 여성분이 거주를 하셨어요, 혼자. 근데 임장하면서 이 동네를 자주 오다 보니까 한 2, 3년 전부터 여기 가스관이 지나갈 때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일부러 제가 찾아온 게 아니고 2, 3년에 한 번씩 한번 봤는데 가스 계량기가 잠겨 있어서 월세는 잘 주시는데 빈집인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올해 초쯤에 세입자분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여기를 너무 방치해 놓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연락을 드렸더니 안 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내부 좀 보자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가 온통 쓰레기가 덮여 있었어요. 되게 외모는 멀쩡하게 생기신 분이었는데 그렇게 쓰레기를 여기다가 다 두고 계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긴 했어요. 근데 항상 충격을 받고 거기서 내려놓으면 요거 내 집인데 누가 해줄 사람도 없을 거잖아요, 조치를. 그래서 세입자분한테 계약 해지 제가 통보를 하고 이 집 사실 사람을 써서 제가 돈으로 그 보증금 남아있는 돈으로 처리를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직접 좀 치우시라고 말씀을 드려서 거의 한 2달 정도 만에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쾌적해진 상태가 아닌가. 왜냐면 이제 수리는 할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은 들어요. 여기 거실까지 원래 쓰레기가 쌓여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짐은 쓰레기는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 세입자분께서 오래 짐을 두시면서 거의 뭐 쓰레기장으로 사용하신 창고로 이렇게 사용하셨던 느낌이 저는 들어요. 거주는 안 하셨으니까. 근데 사람이 살지 않다 보니까 거기 관리가 좀 안 돼 있는 모습들이 보였던 게 특히 곰팡이가 제일 심한 부분이 요 방인 것 같은데. 이거 화면에 잘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불 켜도 돼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보면 여기가 다 썩어 있거든요. 이게 고질병이 누수가 생기는 면이 이거는 뭐 곰팡이가 덮여 있는 게 제 생각에는 누수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이 방하고 옆에 맞닿아 있는 공간이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에 항상 누수가 많이 생기는 게 항상 화장실에 물을 쓰는 공간이다 보니까 항상 하자가 누수가 생기는 곳이 두 가지. 하나가 수도관일 거고 당연히, 그리고 하수관 쪽, 바닥면 쪽에 하수관에서 생기는 누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확히 보면은 여기가 혹시 보일까요? 아이, 들어가기 싫네. 여기 이렇게 슬쩍 보면 여기가 누수물이 좀 흘러내린 자국이 있거든요. 거미줄! 내가 들어가기 싫으니까. 물자국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여기 하수 배관 아니면 뭐 수도관일 수도 있고 여기 방수층이 또 잘 오래된 집이니까 깨질 거잖아요. 그래서 물을 쓰시면 거기서 조금씩 흘러내려서 여기에 물이 차니까 아까 맞닿아 있는 면에 물이 스며들면서 또 사람도 안 살아. 그러니까 곰팡이가 저렇게 퍼져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층에 말은 해놨어요. 근데 제가 뭐 사람 불러서 조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협조를 좀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좀 두고 날씨 좀 선선해지면 수리를 할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얼마에 받으셨던 거예요? 아까 그 당시? 7천만 원 초반에 제가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게 갖고 있는 지 이제 10년 정도 된 거고 원래 기존의 세입자분은 500에 40에 세입자를 월세를 받고 있었고, 근데 저는 최근에 희망을 하나 얻었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저 옆집이 아마 올해 초인가 경매로 나갔어요. 저 집도 오랫동안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저 집이 저보다 1,000만 원 비싸게 낙찰을 받아가는 걸 보고 그래도 10년 지났지만
내가 싸게 샀구나. 1,000만 원 의미 없는 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보다 10년 전에 산 가격보다 비싸게 낙찰이 됐으니까 그래도 저는 마음의 위안이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또 거기서 희망을 보셨군요. 희망거리를 여기 보면 굉장히 절망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노력하는 게 제가 살기 위해서 희망적인 부분을 자꾸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우리 투자자의 몫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쪽 방이 그래도 제일 쾌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입구 들어갈 때마다 거미줄이 이렇게 자꾸 걸리네? 그래서 여기면은 그렇게 심한 건 아니니까 아까 정글이 있었던 부분하고 맞닿아 있는 면이 거기가 땅 속으로 습기가 스며들 거니까 아까 요쪽 면하고 딱 땅 묻힌 밑으로가 더 심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끼 있는 부분이나 우리가 외부에서 증거를 좀 찾았잖아요. 풀이 좀 돋아나 있다거나 하는 부분들에 습기가 이 묻혀있는 벽면에 습기를 밀다 보니까 거기에 곰팡이가 더 심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은 좀 들어요. 지금 한다면 이런 거 낙찰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지금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 집은 제가 갖고 가기로 한 집이니까 어떻게든 처리를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이런 집은 생각보다 걱정스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걱정스럽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생각보다 이런 집은 마음이 편해요. 왜냐면 고민스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다술이에요. 그냥 이거 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할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는 다수리하면 되니까 화장실도 한 번도 손 안 댄 화장실인데 여기도 화장실 당연히 올수리 하면 되는 거고 뭐 도배장판이랑 외부 방수랑 위층 누수만 잡으면 그리고 뭐 싱크대 도배장판은 페인트 정도만 하면 제 생각에 전체 다 하더라도 1,000만 원 이하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낙찰 받았을 당시에 세팅은 어떻게 하셨어요? 뭐 도배만 하셨어요? 그때는 도배했고 이런 부분을 보면 페인트가 허접해요. 요런 페인트나 요 문짝이나 보면은 이때는 제가 다 수작업 할 때여서 제가 페인트 사다가 페인트 칠 정도 하고 뭐 등 같은 것도 제가 달았어요. 등은 인터넷에서 사면 제일 싸니까 한 2만 원 돈 아래로 저 LED 등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했던 게 저 싱크대 그래도 인조대리석 넣어가지고 좋은 놈으로 했는데 이렇게 또 망가지니까 좀 저 싱크대가 마음 아프긴 하네요. 근데 만약에 싱크대 혹시 할 때 이 인조대리석은 좋잖아요. 그래서 싱크대 인조대리석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얘는 좀 살릴 생각도 있어요. 하면은 그래도 한 50만 원 돈은 싸게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럼 어떻게 살려요? 이런 경우에는? 싱크대 기사님들도 여기 장을 짜주시는 팀이 있고요. 대리석 하시는 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보통 싱크대 업체, 싱크대 공장들도 하는 걸 보니까 요 팀, 장 짜는 팀 따로 있고 인조대리석 상판 올리는 팀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만 빼고 하면은 딱 그 가격 빼고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뭐 제 생각에 요 기역자 하는 데는 한 100만 원은 안 될 거예요. 요 장만 짜는 데는. 한 7, 80이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연장도 짧다 보니까. 그리고 싱크대에서 제일 비싼 부분이 이게 꺾이면 비싸요. 근데 꺾이면 비싸는 게 장 짜는 게 비싼 게 아니고 얘가 비싸거든요. 그럼 판이 따로 들어가야 돼서 그것 때문에 비싼 건데 여기는 뭐 닦기만 하면 아마 쾌적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어요. 뭐 하나 더 한다면 욕심이 난다라고 하면 어차피 화장실을 할 거니까 화장실 할 때는 타일 작업하시는 분들이 오시니까 여기 벽면 타일은 그때 다이소에서 스티커 모양 타일로 붙여놨던 건데 타일 작업 여기 새로 하고 요 수전도 벽수전으로 돼 있으니까 이왕이면 밑에서 올라오는 거 수전도 내리면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수리할 때 항상 공정하시는 분이 한번 나오면 그분이 할 수 있는 건 다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부탁드리는 게. 그럼 화장실 하실 때는 화장실 하는 분들은 당연히 타일을 하실 거잖아요. 그럼 타일 할 때는 이 집에 타일이 들어가는 데는 다 부르는 게 조금 더 인테리어 할 때 수리비는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세트가 뭐냐면 여기 현관 바닥 타일 요건 얼마 안 하거든요. 그 작업자 중에서는 뭐 여기 서비스로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한 10만 원 돈이면 바닥 타일 정도 해줄 거고 여기랑 또 연결된 타일면이 여기 발코니 있는 부분 발코니라고 하기 좀 초라하긴 하지만 여기 바닥 타일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일러실이네요. 저쪽도 역류 굉장히 많이 했던 보일러실이긴 한데 여기도 타일로 하고 아니 그럼 여기는 사방이 무슨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역류도 하고 습기도 들어오고 빗물도 들어오고 위에서도 물이 들어오고 답이 있을까 싶은 집이라고 생각은 좀 드네요. 그리고 조금 더 수리를 생각한다면 페인트도 여기는 이제 제가 안 하고 사람을 써서 할 생각인데 페인트 작업자 분이 오셨을 때 문짝도 다시 칠할 거고 뭐 요 문은 사실 뭐 의미 없는 문이니까 그냥 열어두거나 아니면 철거를 하는 것도 나는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철거하는 것도 돈이 아깝다라고 여기다 돈을 별로 쓰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그러면 페인트도 여기 다 칠하고 문짝 몰딩 페인트 다 들어가고, 또 현관문도 되게 지저분했잖아요. 네. 곰팡이 쓸을 그것도 촌스러우니까 현관문 페인트 칠하고, 저기 발코니 있는 벽도 좀 으스스한 느낌이 드니까 거기 페인트까지 하면은 생각보다 여기 꽤 괜찮을 거예요 제 생각엔. 뭐 그 정도 쓰면은 뭐 누수 잡는 게 관건이긴 한데, 누수만 바로 잡힌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1000만 원은 안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리고 뭐 콘센트 이런 거 바꾸는 거야 뭐 그렇게 비싼 돈은 아닐 거니까 그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제가 미뤄놓는 이유가 있다면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저는 지금 당장 막 해결해야 되는 성격이라서 딱 들어오는 순간 막 가슴이 좀 먹먹해졌거든요. 먹먹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죠. 제 집을 보고 어쨌든 이자가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나가는 집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뭐 속상한 속속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괜찮아요 라고 얘기한다기보다, 제가 급한 일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이 집이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긴 하지만 그래도 하는 역할이 저는 있다고 생각은 조금 들어요. 그래서 빨리 한다기보다 조금 밀어놓고 한다고 생각이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 저의 삶에서 이 집이 담당하는 역할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 투자를 하면서 이 반지하를 대하면서 삶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럼 요 반지하의 역할, 제 삶에서 주는 역할은 무엇인가 저도 노력해서 찾아낸 게 뭐냐면요,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후랭이님도 있을 거고 시청자분들도 주업, 내가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제가 하는 일은 뭐 투자도 할 거고 교육도 할 거고 유튜브도 할 거고 글을 쓰는 일, 이렇게 크게 4가지를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건 뭐 억지로 끼워 맞춘 거라고 생각하셔도 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삶의 일부분을 일부러 부정적인 요소를 하나씩 담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일들이, 이 골치 아픈 집 덕분에 다른 일들이 저는 조금씩 잘 순화가 잘 해결이 될 수도 있다, 잘 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그 내 삶의 부정을 담당하고 있는 요소, 이 집이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나가는 이자라면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그건 빨리 해결해야 될 거라고 저도 분명히 생각하는데, 제 삶의 부정적인 요소가 10만 원이에요. 월 10만 원. 그러면 싸게 먹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면서 또 이 집에서 좋은 역할은 나한테 뭐가 있지? 라고 하나 또 생각한 게 있거든요. 뭐냐면요, 후랭이님을 만난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비주류 투자자를 또 이렇게 대형 유튜버께서 저를 찾아와 주실 수 있는 거, 연락을 주셨을 때 그래도 저도 어딘가의 장소에서 촬영을 하면 좋을 건데, 그래도 이렇게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또 이 집 역할은 그래도 한 3달치는 한 거 아닌가, 한 30만 원치 이상은 충분히 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